반대표 통해서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무심코 노출된 나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락앤롤. 변호사님, 요즘 일상에서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 그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정의를 내려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자체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위치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굴 사진이나 영상,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 심지어 IP 주소까지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어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는 기업의 보안관리 미흡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많은데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둘째는 범죄 집단의 공격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해킹을 넘어서 피싱이나 랜섬웨어, 또 펜토셀이라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등 다양한 수법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과 범죄 집단의 기술 발전이 맞물려 사고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기업이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기업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면서 과징금 규모도 높아지고 특히 대형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게 되면 이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에 타격도 크게 입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보안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그 이유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유출이 발생했다면 이용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당 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금융 피해나 스팸 피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지 배상액이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집단소송 형태로 많이 이뤄지곤 하는데요. 소비자 단체나 법률사무소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A씨.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는 지갑이 손에 들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반인도 CCTV 관리자에게 자신이 나온 CCTV 열람을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바로 영상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데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와 있다면 CCTV 관리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나 관리자가 반드시 열람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는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 주체가 실비 부담을 지게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CCTV 관리자, 즉 건물주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열람을 요청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또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비용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의 난이도, 영상 길이, 작업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영상 길이가 길거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경찰과 함께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도 보여줄까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라면 모자이크 없이 원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다만 이때는 개인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동한 경찰이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확보를 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따라서 내가 경찰과 같이 가더라도 직접 영상을 본다기보다는 경찰이 영상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 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CCTV 설치하는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 절차가 있을까요? 범죄 예방 목적으로 자신의 밭과 같은 사유지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 공간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까지 비춰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설치 시 안내 문구를 부착해서 이곳은 CCTV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또 알리는 것도 법적인 의무인데요. 알려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서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CCTV를 설치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서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녹음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광고성 전화, 혹시 휴대폰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걸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두나콜 제도인데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광고성 전화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나콜 제도는 금융, 보험, 증권, 카드사 등 특정 업종의 마케팅 전화만이 대상이라 네.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동통신사별 스팸 차단 서비스나 스마트폰 자체의 스팸 필터 기능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받았을 때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까요?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불법적으로 입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신 거부 의사를 또 명확히 표현을 하면 같은 곳에서는 다시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다면 이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불법적인 영업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시 통화 기록이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네. 내 개인정보가 혹시 유출이 됐는지 이걸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털린내 정보찾기 서비스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딱 있습니다. 있군요. 네, 내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다크웹이나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유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신용정보원이나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좀 소소한 방법이라던가 꿀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꿀팁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이벤트 응모나 어플을 설치할 때 습관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밀번호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SNS에 올리는 정보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행 일정이나 생활 패턴을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킨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는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중한 개인정보가 혹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아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